고독학 러시아 문법. 안녕하세요, 마샤스입니다. 고독학 러시아 문법, 오늘은 20강 차례죠. 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생격을 공부하는 날이죠. 자, 생격 심화학습으로 생격집의 전치사와 그리고 생격집의 동사, 마지막으로 언제 또 다른 용법으로 쓰는지 특수용법까지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생격집의 전치사입니다. 이제까지 격 다른 거 공부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양이 있어요. 제가 표로 좀 정리해봤는데요. is, s, ought, do 요 전치사를 일단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의미가 좀 같은 맥락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보통은 시발점이나 출발 그리고 출처와 관련된 의미를 이 네 가지 전치사에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각각 언제 쓰는지가 좀 나누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헷갈리지 않겠죠? 자, is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전치사 부와 is가 굉장히 친하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전치사 부와 함께 쓰는 장소로 출발일 때 바로 그 장소에서 출발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bank, 부를 쓴 단어죠. 야, Wilshire is bank. 은행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이 부를 쓰는 단어와 함께 쌍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외에도 출신지나 출처라는 의미도 있어요. Маша приехала из Кореи.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으로 우리 어느 출신이에요, 어느 나라 출신, 어느 도시 출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 역시 is를 쓰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지역과 도시를 부를 쓰는 그 맥락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이나 물건의 재료 그리고 소재를 이제 뜻하는 단어로 is가 갖고 있습니다. On hoche salad is markovi. 마르코비. 자, 샐러드인데 어떤 샐러드냐면 마르코프. 당근으로 만든 샐러드입니다. 당근으로부터 하면 우리가 좀 이상하니까 한국어로는 그냥 당근 샐러드라고 하지만 이게 어떤 재료를 뜻하는 의미로서 is 생격을 썼고요. 마지막에 뭐뭐 중에서 또는 뭐뭐 가운데라는 표현으로 Кто из твоих друзей говорит по-русски? 너희 친구들 중에서 누가 러시아어로 말을 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죠? 자, is твоих, 너희의 친구들 가운데, 중에서라는 범위를, 일종의 범위를 나타내는 전치사 is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s를 살펴볼게요. 아까 부가 is와 set라면 전치사 s는 바로 나와 함께 쓰는 명사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나를 쓰는 장소로 부터 출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디. 포츠다는 여성명사, 우리 우체국 나를 쓰는 단어라는 거 아시죠? 예외적으로 그 우체국으로부터라는 의미를 쓸 때 is가 안 되고 스 생격으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의 시작이라고 해서 한국어로도 역시 똑같이 부터겠죠? 츠트비르가라고 되어 있죠? 츠트비르, 목요일이니까 목요일부터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생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의미로는 하강이나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위에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로는 마찬가지로 뭐뭐로부터라는 의미가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 좀 모시나 까따짜 스고르. 스고르 하면 이게 가라입니다. 이거 보면 좀 이해되시죠? 산이에요, 산. 근데 복수 생격으로 해서 요 아가 사라진 형태가 됩니다. 산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산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뭐 타고 산에서 내려올 수 있니? 내려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하강 또는 아래로 내려온다는 의미가 역시 전치사 스가 담겨 있고요. 이번에는 오트를 살펴볼게요. 오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위의 시발점은 맞는데 어떤 거랑 친하죠? 전치사 크와 함께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거기서 출발이라 보다는 약간 멀어진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Я пришел от профессора. Professor, 사람이기 때문에 부와 나를 쓰지 못하죠? 그 사람에게로 할 때 크를 쓴 것처럼 크의 반대말 개념으로 교수님으로부터 라는 의미죠. 결국 교수님과 있다가 거기서 나는 왔다라는 의미로 멀어지고 거기서 출발해서 동작을 이루어졌다라는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거리나 장소 표현의 출발 기준인데요. 자,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at работы 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앞에 недалеко 또는 далеко, близко 보통은 거리가 가깝다 멀다를 나타내는 그 부사들과 함께 at는 세트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거리에서부터 가깝다 또는 멀다라는 거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바로 at 생격입니다. 직장으로부터 недалеко 멀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멀지 않다. 그래서 어떤 출발 기준을 나타내는 전치사 오트 두 번째 용법이고 세 번째로 문서 편지의 날짜입니다. 며칠자 편지 또는 며칠자 문서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Pismo от 2 января 뒤에 날짜 쓰시면 되고요.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일, 월 순서를 쓰시고 요 일을 생격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방어와 예방의 의미가 전치사 오트가 또 갖고 있는데요. Таблетки от головной боли 자, таблет키는 알약이라는 뜻이죠. 자, 약은 약인데 이게 뭐에 좋은 약 또는 뭐를 예방하고 방어하기 위해 만든 약이냐면 바로 두통입니다. 갈라브나야 몰은 머리의 통증이기 때문에 두통이라서 한국어로는 우리고 다 합쳐서 두통약이 됩니다. 그래서 뭐로부터 약으로 이제 예방이 되냐 또는 치료하냐라는 의미로 전치사 오트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5번은 원인인데요. Дети умерли от голода. 자, 아이들은 умерли 이제 죽다라는 동사의 과거죠. 아이들은 죽었는데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 이렇게 at 생격으로 표현됩니다. 뒤에 보시면 голод 하면 기아라는 뜻이죠. 배고픔으로 결국 아이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역시 전치사 ou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도라는 전치사를 볼게요. 자, 도는 뭐뭐로부터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한국어에 뭐뭐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로서 회화 표현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첫 번째로 장소의 도달입니다. 그야말로 뭐뭐까지의 의미의 전형적인 의미, 그리고 앞에 동작동사 나이의 하트, 나이지라는 접두사 도가 붙는 동작동사와 거의 이렇게 세트처럼 많이 나오죠. 두 번째는 시간의 끝입니다. 아까 전에 시간의 시작을 스 기억하시죠? 이번엔 시장의 끝으로 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 도를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죠? С утра до вечера.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의미가 되죠. 세 번째 도의 용법은 시간 표현이긴 한데 뭐뭐 전에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директор вернется до обеда. 자, 디렉터는 뭐 상사 또는 사장님은 вернется 돌아올 것입니다. 언제 전에 do обеда면 점심 먹기 전에 또는 점심 식사 전에 돌아올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도라는 전치사 뒤에 일반적인 명사를 씀으로써 어떤 행위 또는 어떤 시점 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즈, 스, 오트, 도 봤으니까 또 다른 생격집의 전치사라고 해서 오칼라, 바크룩, 미마라는 전치사를 볼 건데요. 사실 이 네 가지 전치사를 제가 묶은 이유는 한국어로 좀 비슷비슷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전치사 우는 첫 번째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소유구문 때 제일 먼저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 뭐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를 배우셨을 거고요. 그 외에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바로 옆에 또는 바로 곁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실 단어가 바로 창문과 같이 쓰는 표현입니다. Я люблю сидеть у окна. 창가에, 창문 옆에란 뜻이 되죠. 창가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 생격해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우아끄나, 창가. 우리 뭐 비행기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식당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많이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오깔라라는 단어인데요. 자, 오깔라도 사실 뭐 옆보다는 근처 또는 부근에라는 뜻이에요. 옆에는 바로 옆이라면 근처는 그 주변 어딘가 약간 근처 가까이 느낌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대략, 약, 대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고요. 기간도 돼요. 대충 1년, 약 1시간 이 정도로 대충 약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역시 오깔라인데요. 예문에서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Давайте встретимся около 12 часов. 약 12시쯤에 만나자. 대충 한 12시쯤 보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실제로 회화에서는 우리가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대략적인 시간을 이야기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오깔라도 자주 씁니다.
자, 이번에는 와꾸룩입니다. 와꾸룩이라는 전치사는요, 사실 이 가운데 꾸룩이라는 단어의 어근과 연관이 되어 있는 뜻으로서 둘레 또는 사방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꾸룩이 서클이에요, 여러분들. 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기점으로 근처에 둘레, 원을 생각하면서 주변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Что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вокруг Кремля? 자, 무엇을 볼 수 있나요? Что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어디 근처에 또는 어디 둘레에 크레물이라는 거 아시죠? 크렘린이라고도 한국어 표현을 쓰던데요. 자, 크렘린 둘레에는 또는 이 근처 사방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마라고 되어 있는 건요. 일반적으로 동작동사 지나치다 또는 통과하다라는 접두사 뽀로가 붙은 동작동사와 많이 쓰고요. 해석은 뭐뭐 옆을 또는 뭐뭐 곁을 외면하여 라는 약간의 의역까지 들어가는 의미가 들어갈 수 있어요. 뜻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on pрошел мимо меня. 자, 동작동사 프라이지라는 동사를 이용했죠. 그는 지나갔다. 걸어서 지나갔겠죠? pрошел мимо меня. 내 옆을 지나갔다. 내 옆에서 그냥 보지 않고 지나가거나 곁을 지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비슷하죠? 네 가지의 전치사 같이 좀 기억해 둘게요. 이번에는 전치사 들ля, без, после, из-за입니다. 요 네 가지는 같은 거라 묶은 건 아니고요. 역시 많이 쓰는 거라서 3번에 넣어봤습니다. 자, 전치사 들ля는 뭐 텍스트를 비롯하여 우리 회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영어에 for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한국어에 뭐뭐를 위해서라고 해석을 많이 하지만 제가 요 옆에다가 적은 거 있죠. 여러분들 요거까지 같이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단어 표현을 알고 있으면 거의 웬만한 문장 해석 텍스트 내에서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뭐뭐에게 있어서 주로 뒤에 사람이 나오는 경우에 나에게 있어, 들ля미냐 이런 표현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위에 말고도 이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Он поет песню для Кири. 자, 여기서는 키라를 위해서 또는 기라에게 있어서 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라를 위해서. fu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베스라는 전치사인데요. 요거는 뭐뭐 없이라는 뜻이죠. 자, 사물이나 사람을 모두 다 부재를 나타내는 전치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 표현에서도 베스가 나옵니다. 그때는 우리 한국어로는 몇 분 전, 그죠? 요런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сейчас без 10 минут 8. 지금은 8시 10분 전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시간 표현으로서 예문을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뽀슬레라는 전치사입니다. 요게 가장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 뭐뭐 후에 또는 다음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로서 Я поеду в книжный магазин после уроков. 나는 서점에 поеду 갈 겁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언제 가죠? после уроков. 수업 후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는 보통 수업 끝나고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수업 끝나고 뭔가를 할 거야 라는 표현으로 после уроков 뒤에 복수 생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자라는 전치사도 뭐뭐 때문에 라는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원인을 나타낼 때 보통 이자라고 씁니다. 요거도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 가운데 하이픈을 그어주셔야 되고 이 두 단어를 모두 적으셔야 돼요. 한 개에만 적거나 약간의 좀 오타를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던데 이거 이자라는 그 글자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из-за плохой погоды они опоздали на концерт. 자,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나쁜 날씨 때문에예요. 직역하면 그죠? 나쁜 날씨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날씨가 안 좋아서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опоздали на концерт. 콘서트에 늦었습니다. 지각했다라는 동사죠. 어쨌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이자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게 되었죠. 자, 이번에는 생격 지배 동사를 한번 볼게요. 어떤 동사들과 함께 생격을 쓰는지. 자, 첫 번째로 бояться, добиваться, касаться, пугаться, опасаться 모두 다 샤로 끝나는 어떤 공통점이 보일 거예요. 이 동사들 모두
바로 생격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아마 동사들을 보시면서 한국어로는 뭐뭐를 이라고 써야 할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좀 신경 써서 더욱더 외워주셔야겠죠. 첫 번째 바야자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쓰는 동사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누구를 또는 무언것을 해서 을루를 한국어로 붙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격을 쓰는 실수를 자주 학생분들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Моя младшая сестра боится животных. 자, 내 여동생은 무서워합니다 또는 두려워합니다. 뭐를 무서워하죠? животных. 동물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생격 변화로 인해서 으흐를 쓴 거죠. 이게 절대 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добиваться, 성취하다, 달성하다. 자, 요 예문 볼까요? Как люди добиваются своих целей. 자, добиваться 전에 이 뒤에 젤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목표나 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요 단어와 연결해서 같이 기억해 주면 더 좋아요. 생격 변화했죠? 자신의 목적을 또는 자신의 목표를 사람들이 어떻게 달성하지? 라는 질문이 됩니다. добиваться 생격이고요. 자, 까싸짜는 접촉하다, 언급하다라는 뜻으로 관련이 있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문 보면 это тебе не касается. 이것은 너랑 관련이 없어. 너와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는 의미로 찌비아를 쓰게 되죠. 우리나라 말과 전혀 달라요. 혹시라도 다른 격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반드시 까싸짜 생격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부가짜 깜짝 놀래다 그리고 아빠싸짜 경계하다 꺼려하다라는 동사까지 옆에 바로 생격을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다스티가츠, 이즈비가츠, 트레보바츠 동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두 다 시야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타동사로 오해할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한국어 뜻은 도달 또는 이르다, 달성하다, 피하다, 요구하다,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목적어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 동사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생격 써주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Мы не требуем денег. 우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트레보바츠의 동사 변화죠. 뭐를?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디엔기의 복수 생격이죠. 디에닉 해가지고 생격을 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젤라츠 동사는 별표를 약 3개 정도 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강의에서도 이미 많이 언급했었던 동사 중에 생격을 지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역격과 같이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 어떻게 쓰냐면 Я желаю вам здоровья и успехов. 자, 역격 이렇게 나눠주시고 뒤에가 생격입니다. 뜻이 희망하다, 바라다 또는 기원하다라는 뜻으로서 보통 상대방한테 어떤 뭐 편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글의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응원하는 그런 말로 많이 쓰거나 아니면 좋은 말을 할 때 많이 써줘요. 당신에게 뭐뭐뭐 해주길, 뭐뭐가 하기를 바래요 또는 기원합니다는 뜻으로 건강과 성공이라는 단어를 생격으로 바꿨죠. 그래서 당신이 건강하고 그리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희망합니다라는 뜻으로 좋은 말을 상대방한테 해주는 그런 표현으로 전형적인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어와는 상관이 없이 역격과 생격을 쓴다는 거 수거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할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생격 지배 동사인데요. 가운데 전치사 ou트가 들어간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Зависеть, избавляться, освобождаться 라는 동사입니다. 자, 뜻은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зависеть 하면 뭐뭐에 달려있다 또는 의존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요거 예문 Всё зависит от тебя. 모든 것은 너에게 달려있어 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문장이고 자주 쓸만한 그런 동사들이겠죠. зависит 다음에 ou트를 반드시 써주셔야지 от тебя 라는 그런 문장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избавляться 동사는 뭐뭐로부터 해방되다, 벗어나다예요. 자, освобождаться 역시 뭐뭐로부터 자유로워지도 해방되다인데요. 요 뭐뭐로부터를 보면 앞서 우리가 생격집의 전치사로 ou트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게 같은 맥락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거고요. 비슷한 뜻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요 가운데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스바보다, 스바보드니, 자유로운이라는 자유에 관련된 단어라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자유로워지다, 해방이 된다라는 의미를 기억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예문은 우리 избавляться 동사로 볼까요? Недавно он научился избавляться от стресса и депрессии.
두 가지 단어 아트 뒤에 써봤는데요. 그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디프레시아, 우울증이죠. 영어식 표현에서 그대로 온 겁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부터 해방 또는 벗어나는 것을 얼마 전에 그는 배웠다. 나우치시아라고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뒤에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뭐뭐로부터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트 생격까지 같이 쓰는 동사를 기억해 주세요. 자, 동사까지 봤으니까 이제 특수용법 볼게요. 생격은 워낙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첫 번째로 부정생격입니다. 역시 소유구문에서 가장 먼저 접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소유하고 있지 않는 대상을 우리가 부정생격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수어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되죠. 현재는 net, 과거 nebular, 미래 니부딧이라고 쓰겠죠. 이거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3인칭 중성 쓰는 거 단수로 3인칭 중성,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인칭 단수의 중성형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부정하고자 한 대상을 생격으로 표현을 하고요. 중요한 거, 소유구문 외에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소유구문에서 배우셨겠지만 사실 이 외에도 그 외 일반적인 문장에서 수어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здесь нет туалета. 여기 화장실이 없어요 라는 뜻이죠. 자, 생격 없습니다. 소유구문 아니에요. 그냥 이 일반적인 문장에서 net이 있죠. 얘가 지금 동사처럼 수어로 없다라고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부정생격, туалет의 생격을 적용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소유구문 한번 볼까요? Завтра у студентов не будет лекций. 내일, 자, 미래 시제예요. 학생들에게는 또는 학생들은 강의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부정생격을 썼습니다. 일단 렉지아 여성명사인데요. 부정생격으로 복수생격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앞에는 미래형 무조건 니부젯을 써주셔야 됩니다. 어떤 뒤에 있는 단어의 명사의 성수는 관련이 없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Вчера моих родителей не было дома. 물론 우리나라 말로는 어제 내 부모님은 은는이가를 붙이는 주어 같아서 마이 라디젤리를 쓰고 싶지만 네블라라는 이 수어로 인해서 당연히 앞에 있는 내 부모님을 다 생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한국어와 상관없이 수어가 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부정생격 다음으로 우리가 볼만한 생격특수용법은 바로 불특정 수사 용법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 중에서 더 많이 쓸만한 불특정 수사를 더 뽑아본 건데요. 사실 여기 있는 것 중에 특히 앞쪽 엄청 많이 보시죠. 여러 가지 쉬운 문장부터 다양한 의문문부터 문호가 말라, 많다 적다, сколько не сколько 앞에 얘가 붙죠. 그리고 достаточно, большинство, множество 더 많이 쓰는 단어들 위주로 좀 제가 뽑아본 건데요. 이 단어들 다음에는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되는데 일단 공통점은 생격입니다. 그러니까 생격특수용법에서 배우겠죠. 근데 셀 수 있는 명사일 때는 복수생격, 셀 수 없다 하면 단수생격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 놓고 뒤에 생격 쓴다는 건 일단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불특정 수사와 명사가 주어인 경우에 그 문장 속에서 이 불특정 수사와 명사가 주어로 쓸 때는 동사 변형을 3인칭 단수 중성형으로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아무래도 의미 자체가 복수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3인칭 복수형인 아니 형태로 많이 쓰게 돼 있는데요. 보통 생각을 그렇게 하시죠. 자, 우리 안오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불특정 수사의 용법입니다. 그렇다면 요거에 대한 예문을 봐야겠죠? В городе много красивых улиц. 도시에는 예쁜 거리가 많습니다. mno가가 수로로 그냥 쓰였죠. 자, 동사 필요 없고요. 뒤에 나와 있는 красивые улиц가 모두 다 복수 생격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아시겠죠? 두 번째,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ты читал книгу? 이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 많이 들은 거. 바로 그게 불특정 수사의 용법으로 인해서 время가 времени 로 바뀐 겁니다. 너는 얼마 동안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책을 읽었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У нас было несколько гостей. 우리에게는 있었다. 과거형 было 몇몇 несколько гостей. 요거는 gost라는 손님 단어의 복수 생격이죠. 자, 우리 손님은 셀 수 있습니다. 1명, 2명, 3명. 그렇기 때문에 복수 생격으로 씀으로써 불특정 수사의 용법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불특정사 용법까지 봤으니까 우리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오늘 꽤 많은 내용을 배워서 정리 한번 해야겠죠? 첫 번째, 다음 괄호 속의 단어를 이용하여 문법에 맞게 각 질문에 답해보세요. Откуда ты приехала? Из Canada. 요거를 이용하여 대답할게요. 너는 어디서 왔어? 출신을 묻는 질문이죠. 나는 캐나다에서 왔어. Я приехала из Canady. 당연히 국가, 부를 쓰는 단어니까 is 생격으로 출신지를 말하게 되죠. 1번 볼게요. Когда родители смотрят телевизор. 부모님은 언제 TV를 보나요? 뭐를 이용해야 되죠? после ужин. 자, posle는 어떤 뜻? 뭐뭐 후에 또는 다음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저녁 식사 후에, 저녁 먹고 나서라는 한국어 의미를 전달해 볼게요. после ужина. после ужина. 저녁 먹은 다음에 부모님은 TV를 봅니다. Где ты стоишь сейчас? stoish라는 동사는 서 있다라는 동사이죠. 너 지금 어디 서 있어? 어디에 서서 위치해 있니? 라는 의미죠. 자, 뭘 이용하죠? 우 вход в парк가 돼 있네요. 전치사 우는 바로 옆에, 바로 곁에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우아끄나, 창가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단어처럼 이번에는 공원의 입구가 됩니다. vhot은 들어가는 곳에서 입구고요. 그 뒤에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표현하실 때 전치사 부와 명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 어떻게 해석될까요? 공원 입구 바로 옆에 내가 서 있어 라는 문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앞에 주어 동사 바꾸시고 сейчас я стою у входа в парк. 내가 서 있는데 어디예요? 공원 입구 바로 옆에 있어. 우 생격으로 표현해 주세요. Какой кофе вы будете пить? 당신은 어떤 커피를 마실 건가요? Без молоко. 뭐뭐 없이라는 전치사였죠. 자, 우유 없이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넣지 않은 커피를 마실게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주어 동사 я буду pить 바꿔주시고요. кофе без молока. 말라고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생격으로 바꾸셔서 без молока 같이 읽어주세요. 4번 откуда она вернулась домой? 자, откуда 하면 우리 전형적으로 출발지 또는 출신 이런 거를 묻는 의문사죠. 어디로부터? 동사 вернулась. 왔니 또는 돌아왔니 라는 뜻이죠. 그녀는 어디서부터 집으로 온 거야? 결국 출발지를 묻는 그런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어디죠? 스타디온이 돼 있죠. 스타디온 오픈돼 있어요. 나를 쓰는 명사입니다. 경기장.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왔다 하면은 출발지 나타낼 때 전치사 스를 씁니다. 제가 요거를 문제를 낸 이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로 요 전치사 소를 넣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라는 의미로 넣었는데요. 자, S가 맞는데 자음이 SS 때 붙는 경우에 우리 간혹 모음이 중간에 들어가서 발음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스타디오나라는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S만 쓰시면 안 되고 O까지 넣어서 경기장으로부터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볼게요. Из чего повар готовит шашлыки? 자, 샤슬릭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 러시아 대표 음식인데요. Из чего?라는 질문은 무엇으로부터라고 하긴 좀 그렇고 무엇으로 요리사가 샤슬릭을 만들고 있나요? 그러니까 재료를 뜻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죠? 스비니나. 돼지고기로 샤슬릭을 만들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를 생격으로 바꿔서 이스비니니를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6번. От кого Женя получил подарки? Женa는 подарки, 선물을 누구로부터 받았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을 쓰기 때문에 뭐 is나 나를 쓰는 게 스를 쓰는 게 아니고 오트라는 전치사 가보와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누구로부터 받았죠? Школьная подруга. 학교의 친구니까 우리 보통 초, 중, 고 때 다녔던 그때 학교를 다녔다 만났던 친구들 이야기하죠. 학교 때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그럼 형용사 명사 모두 다 생격으로 바꾸셔서 от школьной подруги. 네, 학교 때 친구로부터 그는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답 각 문장에서 문법상 어색한 거를 찾아서 고쳐볼까요? 1번, Я искренне желаю вам любовь и радость. 중요한 동사죠. желать, 바라다, 기원하다라는 동사. 그 뒤에 뭐 쓰기로 했죠? 역격과
생격입니다. Vam은 제대로 썼는데 류보프야 라더스가 그대로 나왔죠. 생격이 아니라 대격처럼 일반적인 명사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과 기쁨 모두 다 생격으로 바꾸면 사랑 같은 경우에는 류브비라는 표현이 되고요. 기쁨은 라더스티입니다. 그래서 жил라츠 동사 우리 일반적으로 덕담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니까 생격, 역격 같이 쓰는 거 기억해 주세요. Вечером в этом ресторане свободные столики мало. 저녁에 이 레스토랑엔요. 적어요. 뭐가 적죠? 자, 불특정 수사와 함께 쓰는 명사를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비어있는 자유로운이니까 비어있는 테이블들이 적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불특정 수사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둘 다 복수 생격 형태로 바꿔주시면 свободных столиков 모두 다 어미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Раньше у него не была кредитная карта. 예전에 그는 신용카드가 없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동사와 형용사, 명사 모두 크게 다른 것 같지 틀린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부정생격 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가 틀렸죠. 자, 여성명사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무조건 부정생격일 때는 중성 형태를 써주셔야 돼요. 뒤에 명사가 뭔지랑 상관없지. 그리고 크레디트나 까르타 신용카드도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모두 다 생격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크레디트나 까르티. 4번 В нашей группе учатся несколько умной девочки. 우리 그룹에는요. 공부하고 있어요. учатся несколько 몇몇 умной девочки. 똑똑한 여자, 소녀죠. девочка 하면 똑똑한 소녀가 몇몇의 똑똑한 소녀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동사부터 볼까요? 여러 명이니까 당연히 동사 учат자 맞는데, 그죠? 여기서부터 뭐가 다른 게 있나 틀린 게 있나 하지만 이 니에스컬까라는 불특정 수사 동사와 함께 쓸 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바로 3인칭 복수 형태로 쓰는 게 아니고 3인칭 단수형 그리고 중성 형태로 해서 우치자 형태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도 옴너이 네보치키가 아니고 모두 다 복수 생격으로 셀 수 있으니까요. 네보치카는 옴니흐 네보체크 복수생격까지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틀린 부분, 특히 생격 부분 잘 고쳐서 문장 올바르게 써주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장문하고 우리 수업 마무리할게요. 당신은 어디서 오셨어요? 또는 어디 출신이세요? 회화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질문이라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의문사 откуда 기억해주세요. откуда вы приехали? 어디서 오셨나라는 동사를 쓰시고 싶으시다면 приехать 쓰셔도 되지만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냥 откуда вы? откуда вы? 저는 서울 출신이에요. 또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я приехал 또는 приехал라를 동사를 쓰시거나 아니면 생략을 아예 해요. я из Кореи 또는 из Seoul라. 서울 출신이면은 из Seoul라, 한국 из Коре이 이런 식으로 출신지를 이야기하는 대화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당신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자, 요구하다라는 동사가 뭐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앞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니까 일단 자 의문사 가자. 슈또 이렇게 시작하실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트레버와츠 동사는 생격 지배 동사기 때문에 애초에 슈또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슈또의 생격인 취보로 물어봐 주셔야지 당신은 무엇을 요구하세요? 라는 질문에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저는 진실을 요구합니다. 자, 진실이란 단어에 생격을 바꿔주면 되겠죠. 일단 주어 동사 맞춰야 하기 때문에 я требую, 저는 요구해요. 진실은 правда,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브라브다에서 뭐 대격 브라브도 이러면 안 되죠. 진실 브라브드 생격으로 바꿔서 장문을 완성해 주세요. 자, 장문까지 했죠? 우리 오늘은 생격 심화학습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격이 하나 더 남았으니까 오늘 것까지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까!